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기 전까지 저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에로플로트 승무원 예카테리나 페트로바. 사람들은 저를 카티아라고 불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 구름 위 1만 미터 상공이 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임신 7개월의 배를 안고 인천공항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2만 원.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습니다. 저를 임신시키고 사라진 한국 남자의 회사 주소만 손에 쥐고 있을 뿐입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남자를 찾아 복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건 절망뿐입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하늘을 날던 승무원이 이렇게 추락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72시간 후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예카테리나 페트로바입니다. 26살이던 2023년, 저는 아에로플로트에서 3년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유니폼 뒤에 제 삶은 처절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고,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주 3회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20살 남동생 미하일은 모스크바 공대생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온전히 제 월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비행 없는 날엔 공항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비행기 좌석에서 쪽잠으로, 식사는 남은 기내식으로 때웠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쓰러질 거라고 경고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가족이 무너지니까요. 2023년 5월 12일,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인천행 SU 250편 비즈니스석 12A에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탑승했습니다. 그는 서툰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즈드라스트부이제. 저는 그 노력이 귀여웠습니다. 비행 중 그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어 더 배우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스파시바는 감사합니다. 파젤루스다는 신뢰합니다예요. 그는 노트에 정성스럽게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는 같은 비행기에 탔습니다. 현대중공업 해외 영업팀 차장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두선소 프로젝트 때문에 월 USC 모스크바를 오간다고요. 6개월간 우리는 8시간 비행 동안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들이 쌓여 감정이 됐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제 비행이 연착돼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공항 커피숍에서 민준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도 다음 날 모스크바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송도까지 갔습니다. 센트럴파크를 걸으며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친환경 선박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날고 있어요. 제 날개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티야,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인천에 올 때마다 민주는 저를 기다렸습니다. 월미도에서 바다를 보고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을 먹고 인천대교를 드라이브했습니다. 3개월간의 짧지만 강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카티야, 나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요. 4월에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2월 18일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민준의 작은 원룸에 서였습니다. 사랑해, 카티야. 책임질게. 약속해. 저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3월 1일에 다시 러시아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사귀자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 1일, 민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문자는 읽지 않음으로 표시됐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SNS는 갑자기 비공개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불안은 공포가 됐습니다. 3주째 저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을요. 3월 12일 약국에서 산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미쳤듯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회사 전화 모두 허사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인사팀은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임신 4개월,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들켰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페트로바 씨, 미혼 임신은 우리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자진 퇴사 원서를 쓰세요.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한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던 송금이 끊기자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카티야, 무슨 일 있니?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회사에서 보너스 지급이 늦어져서요. 임신 5개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누구 아이냐? 한국 남자예요. 하지만 연락이 안 돼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 놈이 우리 딸을 농락했단 말이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지워. 안 그러면 나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 아이예요. 아버지가 지팡이를 내던졌습니다. 그럼 나가. 내 딸 아니다. 어머니가 울며 작은 돈뭉치를 쥐어줬습니다. 미안해, 카티야.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친구 올가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룸메이트와 좁은 원룸에 사는 처지였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임신 6개월의 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발, 튼 손, 초췌한 얼굴. 이게 정말 접니까? 구름 위를 날던 제가 이렇게 추락한 걸까요? 임신 7개월이 됐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올가가 제게 말했습니다. 카티야, 이거. 그녀가 비행기표를 내밀었습니다. 내 친구가 대한항공 지상직이거든. 직원 가족 무료 항공권 하나 남았대. 내 이름으로 끊어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가, 나는 이제 포기했어. 가봤자 뭐해? 올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카티야, 넌 하늘을 날던 사람이잖아. 추락한 채로 끝낼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날아봐. 그리고 그 인간 얼굴이라도 보고 와. 왜 너를 버렸는지 물어봐. 그게 마지막 비행이 되더라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가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그 기체였습니다. 승무원들이 기내 안전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동작 하나하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8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할까요? 민준을 찾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저를 버렸어요? 라고 물으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심사관이 제대를 보며 물었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죠? 7개월이요. 혼자 여행하세요? 네. 돌아가는 표는요?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오픈 티켓이요. 심사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가방 하나와 메모지뿐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탈 돈도 없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환전한 한화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다시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드디어 건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막았습니다. 방문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강민준 차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약 없이는 출입이 안 됩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하세요. 저는 전화번호가 막혔다고, 이메일도 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어떻게 하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고팠고 지쳤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2,000원짜리 하나. 그게 제 저녁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3층 출국장 구석 의자에 누웠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부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이게 정말 접니까?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이번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우연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민준 차장님 아세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준이요? 민준이는 지금 휴직 중인데요. 휴직이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왜 휴직하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2월에 러시아 출장 갔다가 큰 사고였다고 들었어요. 지금 재활 중이래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고라고요? 그럼 그가 연락 안 한 건.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아랫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119 불러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기 진통이었어요. 다행히 안정됐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여기 병원비는 어떻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페트로바 씨 응급 처치 비용이 380만 원입니다. 입원비는 하루 15만 원이고요. 보험이 없으시니 현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380만 원이요? 제게 남은 돈은 3만 원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내일까지 선납하셔야 계속 입원 가능합니다. 못 내시면 퇴원하셔야 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병원에서도 쫓겨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나요? 하지만 돌아갈 비행기표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절 받아주지 않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행정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페트로바 씨 내려오세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쫓겨나는 거겠죠. 행정실에 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페트로바 씨 병원비가 입금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네. 누가요? 대한항공에서 입금했습니다. 대한항공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대한항공이 제 병원비를 내줬죠?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페트로바 씨, 저는 대한항공 박지영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틀 전 공항에서 쓰러지셨잖아요. 제가 구급차에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아, 네. 그런데 왜?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승무원 출신인 거 알아요. 걸음걸이, 자세, 말투. 다 보여요. 저도 15년 차 승무원이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아직 아니에요. 그건 회사가 결정한 거예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신 이야기를 회사에 보고했어요. SNS에도 올렸고요. 임신 7개월 러시아 승무원이 한국에서 쓰러졌다. 도와주세요라고요. 그랬더니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어요. 댓글도 5,000개 넘게 달렸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국경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온 용기.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어요. 1인당 10,000원씩. 24시간 만에 4천만 원이 모였어요. 병원비는 거기서 낸 거예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승무원이었어요. 하늘을 날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동료를 버리지 않아요. 그날 오후 지영이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민준 씨 찾았어요. 재활병원에 있대요. 지금 갈 수 있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민준을 만나는 건가요? 지영이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우리는 재활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깁스한 다리. 하지만 저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민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사고 때문에.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2월 27일 러시아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중상을 입어 6주간 혼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4월이었고 휴대폰은 파손돼 있었고 회사는 보안상 연락을 통제했다고 했습니다. 당신 전화번호를 기억 못했어요. 이메일도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매일 당신 생각만 했어요.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민준이 오열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카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이순자였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카티아 씨군요. 이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카티아예요. 내가 말했던. 이순자가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아, 나가 있어. 엄마, 나가 있으라니까. 민준이 휠체어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순자와 저만 남았습니다.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카티아 씨, 제 아들이 당신을 임신시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안에 당신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약혼자가 있어요. 사고 전에 중매로 만난 여자예요. 그 집안이 민준이 재활비를 대고 있어요.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우리는 가난해요. 그 돈 없이는 민준이가 걸을 수도 없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국인이에요. 불법 체류자가 될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을 둘 수는 없어요. 이순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3천만 원 드릴게요. 러시아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요. 저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싫어요. 뭐라고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이 아이는 민준 씨 아이예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비자는 일주일 후면 만료돼요. 그럼 불법 체류자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순자가 나갔습니다. 저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절망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다음 날 아침 박지영이 병실에 왔습니다. 카티야, 괜찮아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준의 사고, 어머니의 거부, 3천만 원 제한.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명백한 책임 회피예요. 하지만 저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지영 씨,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러시아로 돌아갈게요. 지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지영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업데이트 드립니다. 카티아가 아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3천만 원을 주며 러시아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임신한 여성이 국경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인가요? 이 글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12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댓글 5만 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임신한 러시아 승무원, 한국 남자 찾아왔다 거부당해 대한항공 직원들, 자발적 모금으로 병원비 지원, 시어머니의 3천만 원 제한 논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부분은 카티아를 응원했습니다. 저 여성 정말 용감하다, 사랑을 위해 국경을 넘다니.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하지만 일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남자 유혹한 거 아닌가, 돈 노리고 온 거 아니냐. 다음 날 대한항공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상무가 주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외국인 특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 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문제예요. 김 상무가 결정했습니다. 카티아 씨를 우리 회사에서 채용합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상무님, 그건 너무. 김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에로플로트 3년 경력자예요. 한국어도 독학으로 배웠어요. 무엇보다 임신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국경을 넘은 용기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원하는 가치 아닙니까? 다음 날 김민석 상무가 병원에 왔습니다. 박지영도 함께였습니다. 김 상무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페트로바 씨, 저는 대한항공 인사 담당 상무 김민석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 상무가 말했습니다. 페트로바 씨, 우리 대한항공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저를요? 김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러시아 노선을 확대하고 있어요. 러시아어 네이티브 승무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임신했어요. 출산까지 한 달도 안 남았고요. 김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출산 후 1년 육아휴직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복직하시면 돼요. 정규직 계약이에요. 급여는 한국 승무원과 동일하고 기숙사도 제공하고 비자 문제도 회사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외국인이고 미혼모가 될 텐데요. 김 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페트로바 씨, 당신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지구 반대편을 날아왔어요. 그 용기와 책임감.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가치예요. 김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바 씨, 당신은 이제 우리 대한항공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돕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임신한 러시아 승무원 정규직 채용. 김민석 상무 용기와 책임감이 우리 가치, 온라인 커뮤니티, 이게 진짜 한국이다.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대한항공 주가가 올랐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진짜 사람을 보는 회사구나.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는 한국. 이래서 대한민국이다. 민준의 어머니 이순자도 뉴스를 봤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카티아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악역이 됐습니다. 이순자는 병원에 왔습니다. 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카티아 씨,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순자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현실만 봤어요. 돈 걱정만 하고, 체면 걱정만 하고, 당신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이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임신한 몸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손주를 지키려고. 그런데 저는 돈을 내밀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돼주세요. 그날 저녁 민준도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카티아, 약혼 파기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우리 결혼해요.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네, 민준 씨. 2024년 10월 28일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3.4kg의 예쁜 아기였습니다.
이름은 한소피아. 한국의 한, 러시아의 소피아를 합쳤습니다. 이순자는 제 손을 잡고 있어줬습니다. 잘했어요, 카티아. 우리 손녀 정말 예쁘네요.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카티아. 우리 딸 낳아줘서. 일주일 후 러시아에서 제 가족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미하일. 공항에서 이순자와 민준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병실에 들어와 소피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카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내쫓았는데.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이순자와 민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러시아식으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순자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카티아는 정말 훌륭한 딸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죠. 두 어머니와 두 아버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저는 대한항공에 복직했습니다. 인천 모스크바 노선 승무원으로요. 첫 비행일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 제가 잃었던 모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더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티아, 환영해. 박지영도 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네요. 축하해요. 비행 전 브리핑이 끝나고 기체로 이동했습니다. B777에 3002R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던 것과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Welcome aboard.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뉴스에 나온 러시아 승무원 맞죠? 와, 진짜네. 한 승객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페트로바 씨 맞죠?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승객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는 잘 크고 있어요? 남편분은 괜찮으세요? 대한항공 정말 멋진 회사네요.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륙 후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2A 비즈니스석에 러시아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남성이 놀라며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뉴스에 나온 그 승무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 이야기 봤어요. 러시아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한국이 당신을 받아줘서 감사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간의 비행이 끝났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기 전 기장님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행한 승무원 중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카티아 페트로바 승무원입니다. 그녀는 1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한국에 갔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복직 첫 비행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기 후 동료 승무원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카티아, 정말 수고했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다시 날 수 있게 돼서요.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소피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봐주십니다. 민주는 재활을 꾸준히 해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년 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수석 승무원이 됐습니다. 모스크바 노선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족들도 자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동생 미하일은 KAIST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임신 7개월의 한국 남자를 찾아 무작정 이 땅에 왔던 저를 대한항공이 놓치지 않은 이유를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실력도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가치를 알아보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박지영 매니저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대한항공은 저를 직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줬습니다. 김민석 상무님은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2의 조국입니다. 하늘을 잃었던 승무원이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해준 곳입니다. 제 딸 소피아는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허리 건강이 걱정되시는 시니어분들께 좋은 제품을 소개합니다. 크로스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는 장시간 서서 일할 때나 여행할 때 허리를 편하게 받쳐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